최근 코스피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올랐죠. 밑바닥 대비 무려 2배나 상승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 지금 들어가면 상투 잡는 거 아니야? 이미 늦은 거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는 2배나 뛰었는데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들은 오히려 역대급 저평가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건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려 57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우리 지갑에 어떤 기회를 안겨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국 증시의 진짜 가치와 AI가 불러온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 그리고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극찬한 절대 잃지 않는 장기 투자의 비밀까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완벽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나침반이 2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이 가진 재산 대비 주가를 보는 PBR. 쉽게 말해서 PBR은 뭐다? 기업의 자산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 대비 주가를 보는 PER인데요. 보통 주가가 2배쯤 오르면 이 지표들도 당연히 덩달아 껑충 뛰면서 이제 주식이 너무 비싸졌다는 신호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은 완전히 다른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는 분명 크게 올랐는데 이 PBR과 PER 지표는 여전히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거든요. 한국 주가는 2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코스피는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다, 저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코스피가 가치가 더 있을 수 있겠구나. 2배가 올라도 가치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지 않구나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답은 바로 기업들의 이익 급증에 숨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니 기업의 체력 대비 주가는 여전히 싼 값에 머물러 있는 거죠. 과거에는 한국 주식들이 돈 버는 것에 비해 약간 비싸게 거래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최근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2026년 코스피 전체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즉, 아까 보여드렸던 PER은 미래 이익을 놓고 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2026년 예상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2026년 예상 이익이 크게 올라가서 앞으로의 PER을 계산하면 10배 초반으로 크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PER 10배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식시장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창고에 현금이 무서운 속도로 쌓이게 되면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더라도 기업 가치 대비 싼 주식, 즉 저평가 매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이미 많이 올랐다고 두려워할 때 숫자를 읽을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 강력한 펀더멘털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겉으로 보이는 주가라는 껍데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꽉 차오르고 있는 알맹이를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시야를 조금 넓혀서 글로벌 시장 전체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증시들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시장처럼 폭발적인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는 곳은 드뭅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의 이익 증가 속도는 미지근한데 주가만 오르다 보니 오히려 거품 논란이 일기도 하죠. 반면에 한국은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절대적인 이익 자체가 레벨업을 하면서 PER 측면에서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똑같이 100만 원을 버는 기업이 미국에 있으면 주식 가치가 1000만 원으로 평가받는데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산 가치를 뜻하는 PBR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평균 수치와 비교해보면 코스피는 여전히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2배 올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질에 겁을 먹고 투자를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코스피가 오랫동안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억울한 오명을 벗어던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글로벌 자금들도 점차 이 엄청난 이익 성장성과 싼 가격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든든한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죠. 당장의 고점 논란에 흔들리기보다는 더 큰 흐름을 봐야 합니다.
한국 증시 전체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이 거대한 이익 급증의 중심에는 단연코 반도체 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을 보면 지금 일어나는 변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체감할 수 있는데요. 2026년 1분기에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57조 원의 이익이라는 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삼성전자의 이익 추세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한마디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적이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요? 아주 단순 명료하게도 바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무서운 폭등 덕분입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은 많이 팔거나 비싸게 팔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 시장은 판매량을 굳이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아도 제품 가격 자체가 껑충 뛰면서 매출과 이익이 고스란히 곱하기로 늘어나는 마법 같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공장을 더 돌리느라 투자 비용을 무리하게 늘릴 필요도 없이 만들어 놓은 반도체가 금값이 되어 팔려나가니 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과거의 호황장과는 그 결부터가 다른 완벽한 수익성 위주의 성장이 시작된 것이고, 이 엄청난 현금 다발이 코스피 전체의 저평가를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의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오르는 거 하루 이틀인가? 예전처럼 가격 오르면 공장 미친 듯이 지어서 공급 늘리고 그러다 다시 폭락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과거 우리가 수도 없이 겪었던 반도체 사이클의 한계였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그 사이클이 과거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지금의 반도체 이익 급증은 반짝하고 끝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우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를 더 찍어내고 싶어도 마음대로 생산량을 늘리기 힘든 기술적,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미세 공정의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면서 공장 하나 짓고 장비 세팅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반면에 수요는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혁명이 전 세계 산업을 집어삼키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살 사람은 줄을 서서 제발 더 비싼 값에라도 달라고 아우성인데, 물건을 만들어낸 속도는 턱없이 부족한 극단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진 거죠. 수요는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공급은 꽉 막혀 있는 이 완벽한 병목 현상이 바로 반도체 가격의 상승 랠리를 오랫동안 지탱해줄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메모리 반도체를 단순한 부품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뛰어난 그래픽 처리 장치가 있어도 그 옆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저장하고 전달해줄 고성능 메모리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 가격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비싼 거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으니 이제 슬슬 거품이 꺼질 때가 되지 않았냐는 건데요. 역사적인 데이터를 길게 늘어뜨려 놓고 과거의 슈퍼사이클 때와 지금의 시장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지금 가격은 결코 역사적 고점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시절과 비교하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죠.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과 폭증하는 수요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과거의 최고점 기록을 가볍게 경신하고 새로운 천장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맞이한 이 역대급 이익 증가는 단기적인 시황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시대의 기조에 올라탄 거대한 구조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성장이 결국 코스피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할인 요소를 끊어내고 진정한 주가 재평가를 이끌어낼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이 왜 여전히 싼지, 그리고 반도체가 어떻게 이 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지 큰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시장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이 과실을 온전히 내 계좌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단 하나, 수익을 내서 내 자산을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필연적으로 뼈아픈 손실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사도 시장이 흔들리면 내 계좌도 파랗게 멍들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투자의 대가들과 평범한 투자자들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하수들은 손실을 피하려고 계속 사고 팔며 타이밍을 재지만 고수들은 이 손실 경험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묵묵하게 시장을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절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높은 기대 수익률을 쫓으면서도 원금을 잃을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 투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당장, 다음 달 당장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거대한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가치에 긴 호흡으로 베팅한다면 그 승률은 극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장기 투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과거의 역사가 아주 선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인 미국 S&P 500 지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시점에 이 지수에 투자를 하고 단 1년만 보유했다면 돈을 잃을 확률이 제법 높았습니다. 하지만 투자 기간을 5년, 10년으로 늘려갈수록 원금을 까먹을 확률은 눈에 띄게 줄어들죠. 그리고 놀랍게도 정확히 20년 동안 끈덕지게 투자를 이어간 사람들의 데이터를 뽑아보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즉, 긴 시간을 버텨내기만 했다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자산을 불려서 나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평생을 바쳐 강조한 복리 효과의 진정한 마법입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또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훗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자산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코스피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악재나 경제 지표에 이의일비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업들의 강력한 이익 창출 능력과 폭발적인 수요를 믿고 시간이라는 무기를 10분 활용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조급함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서 최종적으로 웃으며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과도한 욕심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좋아 보이는 곳에 한 번에 큰 돈을 밀어넣는 행위는 10중 8구 치명적인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번 크게 잃게 되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더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게 되고 결국 시장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가려면 처음부터 내 그릇에 넘치는 무리한 투자를 지향해야 합니다. 잃어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아주 적은 금액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달 월급의 일부를 떼어 적금을 붓듯이 훌륭한 기업의 가치를 꾸준히 모아가세요. 욕심을 내려놓고 시장에서 크게 얻어맞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저력, 구조적인 호황을 맞이한 반도체 산업의 미래, 그리고 장기 투자의 힘을 굳게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멘탈로 묵묵히 시장에 머무르는 여러분만이 머지않아 찾아올 코스피 가치 재평가의 달콤한 열매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자본의 흐름, 새로운 질서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과 투자 기회를 한 발 앞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확실한 돈 버는 알고리즘을 장착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